자, 주식회사의 개념을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도 일상에서 한번 주식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아이디어로 우리는 투자할 수 있을지 한번 발견해 볼게요. 여러분은 겨울 하면 생각나는 간식이 있으실까요? 네, 어떤 분은 군고구마, 군밤, 그 다음에 호떡, 붕어빵 이런 거 많이 얘기를 하실 텐데요. 저희 집에서는 겨울만 되면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호빵이죠. 지난 겨울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호빵을 먹었어요. 첫째하고 둘째하고 호빵 한 자리에서 뜯으면 두세 개는 금방이잖아요. 엄마 아빠 입에 들어갈 호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호빵을 잘 먹는 걸 보니까 호빵 회사는 정말 돈을 많이 벌겠다. 그래가지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호빵 회사는 정말 돈을 잘 벌까? 특히 저 때 저 호빵 회사에서 이런 굿즈를 만들어냈어요. 호빵을 저 안에다가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호빵이 쪄지는 그런 찜기였거든요.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홈쇼핑에서 런칭을 했는데 순식간에 다 팔리고 이거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웃돈을 줘가지고 사게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호빵 회사가 굉장히 돈을 잘 벌 것이다 라는 가정을 세우고 우리는 호빵 회사 주식을 한번 사보기로 했습니다. 겨울에 이렇게 호빵이 잘 팔리니까 분명히 겨울에 호빵 회사 주식은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 시점에 매수를 했어요. 12월에서 1월 넘어가는 그때. 근데 예상외로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고 그냥 몇 개월 동안 지지부진했어요. 그리고 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5월이 되었는데요. 갑자기 호빵회사 주식이 확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주식 계좌를 봤는데 어머 얘들아 이리 와봐. 지금 겨울도 아닌데 왜 이렇게 호빵회사 주식이 많이 올라가는 거야? 아이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상해. 호빵회사가 지금 호빵이 잘 팔리나? 그래서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하고 그리고 뉴스 기사를 찾아봤어요. 이 회사의 1분기 영업이익 발표가 5월에 난 겁니다. 자, 1, 2, 3월이니까 겨울이 포함된 그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됐던 그때의 실적이 5월에 나온 거죠. 그러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시장 기대치를 초과했다. 이런 뉴스들이 연일 나오면서 며칠 동안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또 배웠죠. 우리가 겨울에 호빵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 실적이 바로 겨울에 반영되는 건 아니구나.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골랐다라고 하시면 그 기업의 뉴스를 계속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영업이익에 대해서 발표하는 시점은 언제인지도 알아보세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은 점점 뉴스를 보는 눈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그렇게 굿즈로 엄청난 장사를 잘 해낸 호빵 회사가 올해도 이런 또 굿즈를 만들어냈다고 해요. 제가 이 사진을 친구들한테 보여줬더니 야 이거 정말 갖고 싶다. 친구들한테 선물하기 딱 좋겠다라는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호빵 주식을 한번 잘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오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로봇이라는 게 이제는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쇼핑몰에 갔더니 로봇이 이렇게 커피를 내려주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커피 같은 거는 정확한 계량만 되어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로봇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아마 사람보다는 로봇이 더 정확하게 커피의 맛을 균일하게 뽑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봇 팔 하나가 여러 잔의 커피를 동시에 막 빼내고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저희 아이가 우와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이런 감탄을 하더라고요. 아이와 이런 장면을 목격을 했을 때 엄마는 대화를 시도합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 일을 다 빼앗아 가고 있어. 얘들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예전에 분명히 저 자리에서는 커피를 내려주는 어떤 바리스타가 일을 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 사람이 사라지고 로봇이 나타난 거야.
근데 엄마, 우리는 일 안 해도 되니까 편하지 않을까? 아이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쵸? 일 안 해도 되니까 우리는 편하겠죠. 그런데 로봇이 커피 가게에 취직을 하면 원래 있던 커피 가게 직원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다시 던지니까 아이가 그때 깨닫기 시작합니다. 맞아. 그러게. 일자리를 잃었겠다. 그럼 우리 사람은, 너희들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로봇이 모든 일을 다 하는 시대가 오면 어떤 산업이 발전할 것 같아? 그리고 저런 로봇은 어느 회사에서 만들까? 어떤 기업인지 한번 찾아볼까? 엄마는요, 또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질문을 듣고 생각하는 역할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가 오고 있어요. 저희도 지금 자동차를 바꿔야 될 타이밍이 와가지고 지금 다음 차는 어떤 걸로 사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전기자동차, 수소차, 그 다음에 뭐 그런 거랑 짬뽕으로 자율주행차, 요즘은 반자율주행차도 되게 많이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얘들아,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될까? 엄마 운전하는 거 싫어하는데. 엄마 운전하는 거 싫어하고 그러면 안 해도 되니까 엄청 편하지 않을까? 라고 아이가 대답을 해요. 근데 운전을 안 하면 우리는 차 안에서 뭐 하고 놀까? 그랬더니 아이가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잠도 자고 얼마나 좋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한번 또 해볼 수 있겠죠. 자동차 안에서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자동차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드는 회사, 그리고 잠을 자니까 자동차용 베개를 만드는 회사, 혹은 요즘은 자동차 시트가 안마의자가 달려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 안마의자를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까? 장사가 잘 되고 더 기술이 발전하겠다. 엄마는 또 질문을 던졌고요.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은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합니다. 미래를 상상하는 거, 우리가 어떤 산업의 트렌드를 발견하고 미래에 어떤 산업이 발전할지를 보는 거는요, 엄마의 질문으로 연습해 나갈 수 있어요.